그래서 정리합니다. 인턴십 과정이 있으신가요? 인턴십을 최종 합격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팁을 3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매일, 매주 내가 그날에 본 것들, 그 다음에 깨달은 것과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겠다 하는 매일, 매주 보고서를 보내라. 두 번째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해보겠다,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혹은 타인 혹은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험담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한다. 마지막, 기한이 주어졌다면 그 중간에 보고를 꼭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처음에 그 결과물을 지시를 받을 때 기한과 얻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먼저 물어봐라. 그리고 최종 보고 시한보다 하루 이틀 전에 그 결과물을 먼저 보내라. 요 3가지를 준수하신다면 인턴십에 최종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턴십, 요즘에 자주 있는 인턴십 최종 합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최근에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 이후에도 이제 인턴십을 운영을 해서 그 2-3달 정도 인턴십 후에 최종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인턴십을 어떻게 좀 우리가 최종 합격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 그 회사 생활에 대해서 짧은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십을 운영하는 회사의 니즈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대비가 좀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면접과 서류만으로는 다 알 수 없다라는 회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지원자분들이 워낙 요즘에 준비를 잘 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서류도 챗GPT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멋지게 써오거나 또 시중에 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면접과 서류만으로는 다 알 수 없다, 실제 일을 좀 시켜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턴십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일을 시켜봤을 때 이제 면접과 서류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나오고, 실제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턴십을 운영을 좀 한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지원자가 워낙 많은 회사들, 인기 많은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면접만으로 바로 합격시켜서 바로 일을 정규직으로 주기보다는 서류는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재풀로서 인턴십을 시켜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인턴십을 종료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프로세스인지 제 인사 책임자로서 좀 의문은 좀 있어요. 지금 한국 기업에서는 대부분 이제 수습평가 제도를 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혹은 길게는 6개월 정도로 수습기간을 좀 운영을 하면서 요때 이제 회사와 핏이 맞는지, 혹은 이제 채용 과정에서 이런 스킬과 역량이 있다고 본인이 어필하셨는데 실제 일을 시켜보니까 그런 역량이 없었다, 혹은 주변 동료들과 일할 때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이제 수습평가를 엄밀하게 진행을 해서 수습을 종료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외국계 회사들, 또 이 외국계 회사들을 일부 벤치마킹한 이제 좀 한국 회사들이 이 인턴십이라는 과정을 최종 면접 이후에 좀 넣으면서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아니다. 근데 하지만 입사하시는 회사에서 인턴십이 있다면 또 잘 준비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턴십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면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인턴 활동을 하고 나서 퇴근 시간 한 30분 전부터는 그날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메일로 정리해서 직속 멘토나 상사한테 보내는 이 활동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봤던 거, 혹은 직접 대면해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써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 혹은 알게 된 것들, 혹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내가 앞으로 적용해야 될 점, 혹은 내가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이메일로 한 페이지 정도 나올 수 있게 좀 적으시고,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이것을 상사분에게 보내시는 요 행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여러 팀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하루 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을 가끔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상이 정말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입사해서도 회사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글로 표현할 줄 알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겠구나, 이런 점들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좀 태도적인 문제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태도를 어떻게 좋게 하라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 몇 가지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인턴 생활하면서 그 인턴 동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동기들과 생활하실 때 편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 사람들 혹은 뭐 상사나 직속 리더에 대한 좀 험담이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뭐 자신만의 판단, 이런 말들은 좀 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어떤 인턴 동기들을 만나시고 어떤 멘토들을 만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인턴으로서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은연중에 좀 보고 있고 자기들끼리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해보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좀 취업생활과 직장생활 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조직은 해보겠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보시고, 했는데 좀 안 됐다,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태도가 더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초기 보고, 계획 보고, 요 세 가지의 보고틀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업무를 할 때 상사가 지시를 하시잖아요, 인턴십 때도. 그러면 이렇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좀 정리하면 저에게 말씀하신 제가 내야 할 결과물이 요거 맞나요? 이렇게 좀 여쭤보시고, 그럼 혹시 이 결과물을 제가 언제까지는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이 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상사가 그 결과물을 내일 모레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점수를 얻으시려면 내일까지 일단 초안을 보내놓으시는 것, 그러니까 상사가 얘기한 기한보다 조금 더 빨리 결과물을 보내놓는 것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과물을 물어보신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한이 뭐 3, 4일 뒤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중간점을 좀 끊으셔서 중간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리더님, 저에게 뭐 4일 후에 이런 결과물을 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서 이렇게 진척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상사 입장에서는 진척도를 보고받는 거기 때문에 속이 매우 시원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가 중요하고, 최종 보고할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먼저 하면 되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혹은 하루 이틀 전에 못 하더라도 최종 보고할 때 요렇게 진행해 왔고 요렇게 이제 제가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십을 통과할 수 있는 팁을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인턴십을 뭐 3, 4개월 아마 이렇게 할 텐데 매 월마다 이제 평가 미팅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미팅을 할 수 있는 팁은 어떤 거냐면, 뭐 힘들다, 어려웠다 이런 말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배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 회사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매주마다 리뷰를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도 마인드나 태도는 똑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런 것을 받고 이런 것을 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모두가 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말 조심을 조금 더, 다른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 혹은 험담이 될 수 있는 말들은 조금 더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배웠다, 할 수 있다,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인턴십 과정이 있으신가요? 인턴십을 최종 합격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팁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매일, 매주 내가 그날에 본 것들, 그 다음에 깨달은 것과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겠다 하는 매일, 매주 보고서를 보내라. 두 번째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해보겠다,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혹은 타인 혹은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험담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한다. 마지막, 기한이 주어졌다면 그 중간에 보고를 꼭 반드시 하셔라. 그리고 처음에 그 결과물을 지시를 받을 때 기한과 얻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먼저 물어봐라. 그리고 최종 보고 시한보다 하루 이틀 전에 그 결과물을 먼저 보내라. 이 세 가지를 준수하신다면 인턴십에 최종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